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계사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계사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계사라는 일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를 딱 봤을 때에는요, 처음에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좀 차분하고 여성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간지지가 모두 음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 지지는 재성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나타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동물의 형상으로 봤을 때에는 검은 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화가 뱀사자고요. 위에 있는 수기운이 색깔로 봤을 때에는 검정색을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백사, 흑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흑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지에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하고 애증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간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마보이도 많고 이 마마보이라는 것이 어머니를 신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마보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계사일주는 천을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천을귀인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사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백호대살이니 괴강살이니 이런 것은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신살도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가 천을귀인인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정유, 정해, 계묘, 계사 이 네 가지입니다. 계사 일주도 일주 자체가 천을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사라는 일주 자체는 다른 일주에 비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일주를 보시면은요, 제가 예전에 기초이론 시간에 양권, 음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같은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귀인인 이 계사일주는 성공한 사람이 많은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사화인데요. 이 사화라는 것은 역마를 나타내잖아요. 역마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도 역마살이면서 천간에 있는 이 계수도 물을 나타내잖아요. 넓은 바다나 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계수도 역마라고 봐야 됩니다. 위아래로 모두 역마의 기운을 갖고 있고 역마라는 것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나타내니까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일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는데요.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재성운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사람이 돈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삭 발라야죠. 그리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재치가 있고 재밌습니다. 이것이 결과물을 나타내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격이라는 게 끝을 본다는 얘기죠.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기업에서는 돈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하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보면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는데 처음에 한다는 소식만 들리지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질 않죠. 하다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결과물이 없는 것이고 개인 생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끝을 본다는 얘기고 똑똑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현명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장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장간이 병화, 경금, 무토잖아요.
여기에서 이 병화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경금은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만 없어요? 식신상관운만 없습니다. 결과물인 재성운을 밑에 딱 깔고 있는데 식신상관운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결과물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재성운이라는 게 돈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은 식신상관운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달콤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간이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정간, 정인, 그리고 정제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정석으로 살려고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정석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돈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딱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갭 투자도 하고 전세도 끼고 그러면서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 집값이 오르면 내가 이제 이익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이자 빚을 져가지고 막 샀다가 이자도 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거기에 이익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정석으로만 살려고 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석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걸 이제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약간 좀 뒤가 꽉 막힌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사일주를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천을귀인이라는 거, 이 네 개의 일주가 모두 천을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도 좋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다른 일주를 제가 설명할 때에도 단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런데 계사일주는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재성운이라는 게 돈하고 결과물을 나타내잖아요. 그 주변에 조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성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이 계사일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핸드폰 대리점 팀장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동거 중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복이 안 좋다는 뜻이죠. 무진년 무오월 계사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부모복을 보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고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기운은 없습니다. 사주 구성상 봤을 때 부모복이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부모복을 볼 때에는 어린 시절을 봐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이런 시기에는 내가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하잖아요. 그때 운이 안 좋았다는 것은 부모복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10살서부터 19살까지 기미대운인데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 관성운에 해당하는 노란색 토기운이 3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관살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너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나를 극하는 거니까 안 좋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아래로 나를 극하는 관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좋은 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복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대, 30대 이렇게 보면 용신인 금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40대, 50대에도 수기운이 계속 들어와요. 대운의 흐름이 좋다는 거, 이것이 이분의 최대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이렇게 나란히 2개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여자 관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해갖고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여자가 나란히 2명이 서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다만 이분이 대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배우자분과의 궁합도 우선 봐야 되고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해서 산다면 이혼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분은 늦둥이로 태어나갔고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고
공부를 잘해서 외고에 입학했습니다. 남자분이에요. 친구들과 고등학교 다닐 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외고까지 입학했는데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학습 능력은 좀 뛰어난 분이라고 봐야죠. 되게 검정고시로 하면 이제 학교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되게 안 합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자격증 시험을, 그러니까 전문직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뭐 계속 하다가 뭐 세무사나 변리사나 뭐 이런 거겠죠. 뭐 감정평가사 뭐 이런 거. 이런 걸 한 4, 5년 공부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여자도 못 사겠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20대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서 사실 그 20대가 가장 재밌을 때잖아요. 연애도 하고 외국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가장 건강하고 재밌을 때인데 이렇게 무슨 뭐 공무원 시험 본다 뭐 한다 그러면서 20대를 갖다가 다 날려먹고 그리고 30대까지 이렇게 날려먹고 그리고 연애도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이러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학문운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어요. 식상운도 발달돼서 재능도 많고 여기 재성운도 있고 돈을 번다면 상당히 잘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공부하는 것에 지금 딱 잡혀가지고 도서관에서 근무한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또 그 시험 준비하던 거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일종의 마약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면 이 합격권에 이렇게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붙을 듯 말 듯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포기하고 사회에 나가봤자 뭐 중소기업 같은 데밖에 못 들어가고 만족한 생활을 못 하니까 계속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시절 다 보내는 거죠. 학문을 나타내는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시험, 뭐 고시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험은 준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뭐 기사 시험 같은 거 자기 수준에 맞게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보통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20대 중반이나 후반쯤에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그 사람도 일을 해야 돼요.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일할 때 일을 해야지 남들은 일하는데 나는 뭐 공부하겠다고 계속 책 붙잡고 그 고시원에 있고 뭐 이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로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돈으로 끝을 보려고 해야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공부에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불행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길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성운하고 식상운도 이렇게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련운에서 기회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결국은 이 도서관에서 책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또 흘러가는 대운이 금기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기운이 안 들어와요. 이 점에서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운이 금기운이 용수운이고 수기운이 두 번째인데 금기운은 86세부터 들어오고 수기운은 56세에서부터 들어와요. 대운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용신이 금기운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공부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은 결혼했다가 한번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재혼한 사람하고는 사이가 비교적 좋다 그래요. 마마보이 같고 야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남자가 그렇게 야무진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은 김인영 기사월 계사일 경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죠? 목기운이 없습니다.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재성운이 나란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혼을 했어요.
이렇게 여자가 나란히 두 명이 서 있는 그런 남자의 사주는 배우자 관계 조심해야 된다. 관살이 너무 강해요. 식상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강한 사람들, 전형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관이라는 게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나를 극하는 거니까 이분이 빡을 받는 그런 사주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7살서부터 36살까지 최근까지 삼형살이었어요. 20대에. 그래서 이때 이제 이혼도 하고 본인에게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대운을 보면 현재가 이제 을축대운이고요. 갑자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용신인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고 대운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은데 아직 미혼입니다. 현재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요. 전문직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요. 계행형, 갑인월, 계사일, 계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수계운이 4개나 됩니다.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고집이 아주 세요.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이 많아요. 상대방과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여자친구로 만나는 남자분들은요. 오래 사귀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사귀어 볼수록 여자가 이렇게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역마살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지 4글자 중에 3글자가 역마살이고요. 천간에 있는 수기운 3개도 역마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인데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청을 했을 때가 2016년도였거든요. 신청했을 당시에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청할 당시에 1년 운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앞으로의 운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기신인 수기운이 안 들어오죠. 수기운이 안 들어오고 지금 화기운하고 토기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붐이라고 아시죠?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입담이 아주 좋은 젊은 남자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신청했을 당시에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친구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방송 출연이 많아요. 그 당시 2018년도에 비해서는 요즘에 더 방송 출연이 많은 것 같아요. TV를 키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 임술년, 을사월, 계사일, 무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기운이 강합니다. 천간에도 무게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하고 있어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라고 봐야 되고요.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이 많잖아요. 이렇게 재성운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제가 재성운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돈이라는 건 어때요? 머리가 빨리 팍팍 돌아가야 그걸 내 걸로 확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재성운 강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돈에 대한 열망도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화기운이 너무 강하죠. 화기운이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여자 관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예인인데 올해 39살이란 말이에요. 연예인답게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여자가 나란히 3명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혼은 좀 늦게 하고 오랫동안 사귀어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이렇게 많은데 그 과정에 해당하는 식신상간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성운이 결과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물, 돈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없이 그 결과물을 얻는 것에 대한 과정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돈에 대한 열망만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일확천금을 많이 노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야 어디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번대. 돈 좀 줘봐. 내가 한번 투자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시면 사기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결혼 후에 여자가 이렇게 쭉 서 있으니까 이혼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사일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 잘 받쳐줬을 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사일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